미국 녹색당의 그린 뉴딜에서 아까 금융개혁이라든지 또는 국방비 50% 이런 것들은 충분히 얘기할 내용인데도 또 제 마음속에서는 이게 현실 가능할까?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이 계속 오고 가면서 갈등을 하는 이게 제 안에서 요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린 뉴딜이라고 저는 올해 아주 많이 열심히 외치고 다녔는데 이 그린 뉴딜에 대해서 개념을 알고 특히 이번에 새로 등장한 그린 뉴딜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이 한국에서 몇 명 정도 되실까요? 이게 담론이죠. 저는 10,000명이야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구현까지 가기 위해서는 특히 지금까지의 그린 뉴딜이 기업이나 신재생 에너지 중심으로 설명되던 것이 아까 우리 김소영 대표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돈을 쏟아야 되지만 돈을 어디에 쏟는가? 그리고 돈을 쏟으면 해결이 되나? 아까 정보력이라든지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것들은 돈을 투입한다고 되는 게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와 정말 복잡하다 이런 고민들. 그리고 또 보면 뉴욕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허리케인을 한번 맞으면서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플랜이 나오고 그게 발전해서 그린 뉴딜로 갔잖아요. 그럼 한국 사회에는 어떤 요인이 작동하고 있을까라는 이런 고민들. 그래서 저에게 그린 뉴딜은 여전히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들이 많이 나옵니다. 가끔은 요즘 이런 얘기도 해요. 그래 10년 안에 진짜 가시화돼서 제주도가 아주 살기 어려운 땅으로 변했어. 그럼 제주도민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 제주도민들은 해외로 갈까? 아니면 한국으로 올까? 자, 지금 또 부동산이 뭐 자고를 하니까 1억이 뛰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10년 안에 이 기후에 대한 이 압력이 세진다면은 어떤 집이 안정성을 담보하는 집이 될 수 있을까? 거기서 부동산 가격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정말 10년 안에 그런 급격한 변화를 우리가 맞닥뜨리게 된다면은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 그냥 요즘은 제가 꼬리에 꼬리를 묻는 질문들로 이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올해 이제 서울시에서 그린 뉴딜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런 공론의 장을 한 3번 정도 열었고 시 차원에서도 그린 뉴딜을 검토하겠다라고 하면서 내년에 서울연구원의 핵심 연구 과제로 그린 뉴딜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그린 뉴딜을 서울연구원에서 열심히 연구를 하면 그게 답이 나올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린 뉴딜을 아까 우리 성대골에서 마을 연구원들이 접근하는 방식으로 진짜 어떤 단 한 100원의 돈이 쓰이더라도 그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작동하게 하려면은 이건 전달 체계도 정말 중요한데 연구원에서 만들어 놓은 정책이 현실에서 작동을 할까? 그렇다면 이번 그린 뉴딜 버전에 대해서는 시민 연구 그룹들이 만들어져서 실제 사업의 우선순위, 그다음 전달 체계, 진행 방식 이런 것들에 대한 정말 밑에서부터 던져지는 정책 제안이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오늘 저의 발제는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서울의 그린 뉴딜 정책입니다 라고 제가 답을 내는 게 아니라 진짜 질문거리가 많다. 그리고 고백컨대 저도 처음에 그린 뉴딜 정책 받아들였을 때는 온실가스 줄이는 정책에 있어서 이걸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는 거야 라고 생각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야 이건 모든 정책인데 근데 이 모든 정책에서 온실가스와 기후와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통합적으로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난 그동안 에너지밖에 안 했는데 이 차별과 불평등 관련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지? 실제 경제정책하고 재정정책하고 예산을 이렇게 돌리는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군지 이렇게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이 계획을 수립할 때인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께서도 이제 토론을 한다 그러면은 이게 답은 아니에요. 이건 그냥 제가 깨작깨작 이렇게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라고 설계를 해본 거고 지금부터가 정말 많은 질문들이 있고 그 질문에 우리가 답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서울시의 원전 하나 줄이기부터 태양의 도시까지 서울시 에너지 정책만 한 7년 정도 자문을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 드는 생각은 내가 왜 서울시 도시계획을 들여다볼 생각을 안 했을까?
핵심은 도시계획에 있고 거기에 건물과 교통이 다 들어가 있는데, 자, 이게 서울시의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하는 이 모임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게 맞아떨어지더라고요. 내년에 서울시가 2030 계획을 만듭니다. 저는 이 계획에 뉴욕시의 접근법, LA의 접근법이 이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첫 번째 워크숍이 8월 달에 열렸을 때 제가 참여를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어떤 얘기들을 들었냐면은, 서울연구원에서 전문가와 빅데이터와 시민들을 조사를 해가지고 2040에는 키워드가 뭡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는데, 저 되게 놀랍게 1번부터 5번으로 시민들이 답했더라고요. 첫 번째는 생각보다 노후 인프라와 재난에 대한 두려움이 큽니다. 서울 시민들이. 그다음 두 번째가 2030년 계획 수립할 때는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던 기후변화, 미세먼지, 신재생 에너지가 키워드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역시 주거 문제가 되게 심합니다. 주택 문제 해결해달라. 근데 이 주택은 부족도 있지만 노후주택과 주택의 질에 대한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다섯 번째는 정말 취약계층은 재난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 그래서 와, 어떻게 보면 정책이 이걸 담보하지 못할 뿐이지 시민들은 체감적으로 뭔가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속에서 그냥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돈 어디에 쓸까? 모든 시민과 학교에게 기후변화를 포함한 전환교육을 하는데 구마다 전환센터를 만든다면, 거기서 회복력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그리고 그 전환센터 활동가에게 월급을 준다면, 일회용 플라스틱 전면 금지하게 되면은 서울에 있는 모든 카페라든지 장례식장, 그 다음에 모든 행사에서 이 물질 유통이 어떻게 바뀔까에 대한 상상들. 서울에서 우리가 이 대형 식품 매장에 있는 식품들이 3분의 1은 다 폐기가 돼요. 유통기간 지나서. 근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그 유통기간 폐기했을 때 다 그냥 버리지 않고 푸드뱅크를 통하도록 의무화했거든요.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은 애써 생산한 식품들이 버려지지 않고 어떻게 유통될까? 그걸 유통되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들이 개입돼서 일을 할까?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예산을 한 1,000억 정도로 걸어놓고 누구든 그 예산을 써가지고 줄이는 활동을 하고, 줄인 것이 확실하되면 그 예산을 쓴 것에 대해서 승인해주는 제도. 사실 스탠포드 대학에서 실제 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고요. 노약자하고 장애인도 만약 서울에 전기가 한 3일 끊겼다. 어디부터 위험해질까? 그리고 서울에 홍수가 났다. 어떤 사람들은 피난 가고 어떤 사람은 피난을 못 가겠죠. 노약자와 장애인들도 피난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려면 서울의 인프라 어떻게 바꿔야 될까? 가장 기후위기가 심해졌을 때 첫 번째 사람들이 피난을 가고 도망가는 거, 또 우리 또 미세먼지 심해지면 실내에 있으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사는 실내는 괜찮은가? 우리 집은 폭염과 극단적인 한파를 견딜 수 있는가? 폭염과 한파를 견디기 위해서 우리 집을 어떻게 리모델링을 해야 될까? 뭐 이런 것들. 요즘 지하철, 그렇게 사람이 죽어도 지하철이나 아니면은 철도 인력이 보강이 안 되잖아요. 아니 왜 이건 보강이 안 되는 걸까? 이 예산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는 걸까? 어차피 재난 상황에는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중요한데 서울의 인프라들은 괜찮은 건가? 그러면 한번 인프라 고칠 때 어떻게 해야지 기후위기 시대를 대비하는 인프라로 예산이 쓸 건가? 그래서 이거는 서울의 모든 행정에 있어서 질문을 다시 던지고 재배치하는 어마어마한 작업이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질문들이죠. 저도 에너지만 봤잖아요. 그런데 이제 서울의 불평등 정도, 아까 얘기하는 한 달에 50만 원으로 사는 사람, 한 달에 100만 원으로 사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 그린 뉴딜은 어떤 답을 줄 수 있느냐. 이 사람들은 오히려 일할 수 없잖아요. 아까 나이 보셨죠? 이런 분들에게 일자리를 줘가지고 일하세요, 그린 뉴딜 합시다,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에게는 다른 것들이 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분들이 아닌 그 중간에 차별과 불평등과 가난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린 뉴딜이 어떻게 작동할까? 그러니까 매우 세부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서울의 온실가스 줄이려면 건물, 교통, 폐기물, 시민인데 온실가스를 줄이는 정책과 필요한 예산. 그런데 정책 만들고 예산 쓴다고 해서 작동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디자인해야지 그 과정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청년들은 꿈을 갖고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린 뉴딜 정책이 만들어졌을 때 누구에게 기회가 될까? 청년들에게 막연하게 청년 일자리가 늘어날 겁니다가 아니라 청년들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역량은 누가 어떻게 만들어줄 것이냐. 그리고 그동안 뭔가 많이 했어요. 박 시장님 시절에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사회적 주택, 그다음에 에너지 설계사 진짜 많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재활용 정거장 이런 것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작은 단위로 정말 작은 실험들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엮어야지 온실가스 감축, 더 나은 일자리, 그 사람들에게 좀 더 시간적 여유를 더 줄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 그리고 이런 그림을 그렸다 한들 이게 작동하기 위해서 장벽이 있을 텐데 뭐가 장벽이냐? 시장의 의지냐? 칸막이 행정이냐? 예산을 1년 단위로 수립하는 구조인가? 예산을 수립할 때 우선순위를 두는 기준인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논의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저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건물, 마을, 청년, 융합, 수송, 폐기물, 재활용, 환경교육, 저는 이게 하나하나가 엄청난 답들이고, 그래서 이게 된다면은 서울연구원이 그린 뉴딜 포럼을 만들 때 제안을 해서 시민연구단을 참여를 시키면서 주제별로 올해는 이번 달에는 그린 뉴딜과 폐기물, 이번 달에는 그린 뉴딜과 청년, 이번 달에는 그린 뉴딜과 인프라, 그린 뉴딜과 건축, 이런 식으로 현장의 얘기가 반영되는 그린 뉴딜의 정책의 초안이 될 수 있도록 밀어 올리는 작업을 좀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 비상선언 하고 난 다음에 뭐 할까라고 했을 때 그린 뉴딜이 회자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10월 달에 C40라고 회의가 열렸을 때 그때 시장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기후위기 비상 시기에 우리가 그린 뉴딜로 세상을 좀 대안을 만들어가자라는 선언문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 선언문과 동시에 박 시장님도 10월 달에 기후긴급 선언을 했어요. 자, 그러면 기후긴급 선언 이후에 그 다음 뭐라고 했을 때 저는 그린 뉴딜이 제시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서울시 원전하나 줄이기 쭉쭉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 광역 지자체 중에서는 에너지와 온실가스를 연결하는 작업들을 해왔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속에서 시민들도 와트몰 같은 것들을 시도를 했어요. 아까 에너지 슈퍼마켓 이후에 와트몰,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고 태양광을 생산하는 분야에서 그동안 성장한 에너지 시민들이 일자리를 갖고 움직여보자 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교육, 그 다음에 집수리 단열 개선 사업, 태양광 시도를 해봤어요. 근데 시장이 없어요. 아무도 이걸 구매하지 않아요. 왜 구매하지 않을까? 이런 질문들을 풀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1번부터 한 10번까지 우리가 건드릴 수 있는 서울에서의 정책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속에서 시민들이 그린 뉴딜에 있어서는 그냥 캠페인에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 조직가가 돼야 되고 에너지 서비스 제공자가 돼야 되고 여기서 일자리를 얻어야 되고, 이 시민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서울시의 온실가스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서울의 핵심은 건물이에요. 건물 에너지 효율화와 전력. 그래서 아파트, 공공주택, 공공건물, 상업건물, 단독주택, 임대주택. 그런데 이거는 서울에서 그린 뉴딜로 해야 되는 한 10가지 항목 중에서 에너지만 제가 정리를 한 거고요. 폐기물은 따로 또 정리를 해야 되고, 교육이라든지 이런 분야들이 다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에너지만 보면은 수요자원 거래시장이라든지 공공건물을 제로화한다든지 집수리를 지원한다라든지 DR 사업을 한다라든지 전기요금 제도의 생산과 소비를 맞춰가지고 거기에 개시별 요금제가 있으면은 동단위로 전력 수요 관리라든지 가상발전소 이런 거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은 세부적인 전 좀 아이템거리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도시재생에 왜 에너지가 같이 안 들어가느냐라는 거, 거기 플러스 마을기술 네트워크 같은 것들도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고요. 그리고 또 범위를 좀 넓힌다면은 서울과 평양 간의 에너지 전환 협력, 이 체계를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나 인력들을 또 교류할 수 있는 판이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지금 이런 것들은 다 질문들입니다.
어떻게 논의를 하는 구조를 만들어 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도 오늘 그린뉴딜이 뭔가 싶어서 오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게 국가 단위의 그린뉴딜부터 시작해서 도시 단위의, 그리고 김소영 대표님이 얘기한 거는 성대골이라는 마을 단위에서 그린뉴딜이라는 걸 접목해 보기 위해서 전환센터를 만드는 과정까지 층위가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게 그린뉴딜의 도시형 모델입니다 라는 것보다는 어떻게 논의해 갈까요? 어떻게 이 판에 우리가 개입할까요? 라는 걸 중심으로 얘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